안녕하세요. 현대사회과학기술 수업을 맡은 한밭대학교 인문경영학부 유상훈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기술혁신과 보이지 않는 노동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한테 제가 한번 부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이제 부탁을 해봤는데요. 노동으로 인해서,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제 기술혁신으로 인해서 우리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그런 그림으로 그려줘 라고 이제 부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두 가지의 그림을 이제 보여줬는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 어떻습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아주 그 긍정적인 그림, 아주 그 활기찬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굉장히 암울한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왼쪽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다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론이나 이제 이런 뭔가 그 기계들이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인간은 사람은 그런 일에서 해방돼서 여유롭게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책을 읽거나 이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노동 그리고 기술혁신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노동에서 이제 해방돼서 더 이제 의미 있는 일을 이제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혁신을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곤 하죠. 오른쪽은 그 반대입니다. 기술혁신으로 인해서 이제 기계가 우리가 하던 일을 다 이제 대신 하게 되고, 결국에 그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우리 인간은 결국에 일자리를 모두 잃게 돼서 실업자가 되고 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사실 이제 아주 하나는 아주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그런 이제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다른 쪽은 아주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둘 다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은 이제 공통점이죠, 그렇죠? 왼쪽은 일을 안 하는데 아주 행복하게 안 하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일을 안 하는데 아주 우울하게 일을 안 하는 모습입니다. 일자리가 이제 없어져서. 우리가 기술혁신과 우리의 노동을 생각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아주 정반대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 굉장히 비슷한 아주 이제 핵심적인 그런 그 전제에 있어서 아주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 그림에서도 얼핏 드러납니다. 노동 해방, 그리고 그 기술혁신과 노동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제가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분류를 해보면, 먼저 그 노동 해방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단순 작업 대신에 보다 뭔가 창의적인 작업에 우리 인간이 몰두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우리 인간이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노동 해방에 대한 기대가 있는 반면에, 정반대에서는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죠. 기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그런 인간의 노동으로 인해서 우리 일자리가 통째로 다 없어지고, 인건비 부담을 이제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제 경영진은 이제 사람을 이제 해고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일자리가 감소하게 된다라는 점을 걱정하고 이제 우려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정반대, 이 두 가지 그 정반대에 가까운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 정반대에 가까운 이런 두 가지 인식이 얼핏 보면 정말 전혀 양극단의 그런 입장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두 입장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술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노동을 경감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노동이 이제 줄어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노동 해방이 돼서 우리 인간은 정말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인간이
인간이 이제 노동을 안 하게 됨으로써 이제 돈을 이제 벌 수 있는 그런 그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우려하게 돼서 그런 그 아주 비관적인 이제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공통적인 그런 전제로서 기술혁신은 인간의 노동을 이제 줄여줄 것이다 라는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제 비판적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기술혁신이 일어나면 우리 인간의 노동이 줄어듭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실제 경험해 보신 그 여러 경험들을 토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노동이 더 늘어난 것 같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자동화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뭐 공부를 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 워드 프로그램을 쓰고 있죠. 문서를 원고지에다가 글을 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다 모든 걸 컴퓨터로 전산화해서 글을 쓰고 편지를 보낼 때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한 의미를 담는 경우가 아니면 편지지에다가 편지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메일에다가 이제 하고 싶은 말 쓴 다음에 보내는 버튼 누르면 한 번에 갑니다. 아주 순식간에 갑니다. 확실히 우리가 이 사무 노동, 뭔가 일을 하거나 그 종이와 펜으로 일하는 그런 노동에 비해서 사무 자동화가 일어나서 분명히 한 번 이메일을 보내거나 한 번 문서를 작성하거나 한 번 글을 쓰는데 들어가는 노동은 분명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사무 일이 줄어들었나요? 결코 그렇게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원고지에다가 독후감 쓰고 이제 그러던 시절에서 이제 레포트도 다 워드 프로세스로 쓰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공부할 양이 줄어들었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한번 기술혁신으로 인해서 우리 노동이 줄어드는가라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의구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사례들이 우리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그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기술혁신과 노동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아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전제품들입니다. 가전제품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세탁기, 그리고 뭐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전제품들이죠. 부엌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부엌에 이제 있는 그런 가전제품들로 인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그 통념은 뭐냐면 그런 세탁기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그런 가전제품들이 만들어짐으로써 그런 게 기술혁신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용 가능하게 되면서 우리가 집안일에 들어가는 노동이 줄어들고 집안일로부터 이제 해방돼서 여성이 더 사회에 진출을 할 수 있게 됐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통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인 통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 세탁기나 가스레인지, 냉장고 이런 게 발명이 되고 개발되고 실제 가정에서 사용이 되는 것과 그 여성의 사회 진출의 증가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실제로 그것이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더 줄어들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일이 정말 실제로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 부분을 아마 직접적으로 이제 다루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세탁기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이제 어떤 사진이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100년보다 좀 더 됐는데 120, 130년 전에 이제 부엌의 모습입니다. 부엌에서 뭔가를 음식물을 다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다듬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지금 물론 이제 화질이 좋지는 않지만 한 중년 남성이 이 음식물을 다듬고 그걸 이제 옆에서 어떤 꼬마아이가 보면서 이렇게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그 부엌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판화입니다. 음식을 마련하는 그 요리를 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왼쪽에서 이제 보시면 요리를 이제 하는데 이제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우리가 지금 부엌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냉장고, 냉장고,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죠.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왼쪽에서 이제 보시면 아주 그 실내도 아니고 야외에서 닭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삼계탕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닭부터 잡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뛰어다니는 닭부터 잡기 시작을 해서 잡아서 먹기 좋게 털을 또 뽑고 막 이런 각종 작업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불도 가스레인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화로를 만들어서 불을 피우고 거기서 물을 끓이고 하려면 거의 뭐 하루 반나절은 다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집 안에서 요리를 할 때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각종 뭐 요리 재료 하나 이렇게 바로 이제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없기 때문에 아주 많은 노동이 필요하죠. 지금 그래서 이런 그 세탁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가전제품들이 부엌에 들어서기 전에는 분명히 무언가 어떤 요리 하나 해 먹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노동이 필요하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들어서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대로 한 남성 중년이 이제 요리 재료를 다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었다면, 여기서는 뭐 남자고 여자고 할 거 없이 그냥 다 같이 뛰어들어서 뭐 닭도 잡고 이 물도 끓이고 불도 때워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초점을 세탁기에 맞춰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사진은 오늘날 우리가 집안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탁기가 발명되기 이전에 그 빨래를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현재의 그 빨래 모습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실외에서 한다라는 거겠죠. 실외에 뭔가 끌고 갈 수 있는 이 바퀴가 달려있는 이 장비 위에다가 기계를 올려놓고 물을 쓸 수 있는 물가로 가서 이 빨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젖은 빨래를 들고 다시 집으로 오는 것까지 포함한 게 바로 세탁이라고 하는 노동이 이제 노동이 그만큼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인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그 빨래를 하는 이 왼쪽에 있는 그 어른이 여기서도 이제 사진만 보고서는 잘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한 남자가 이제 있는 겁니다. 한 남자가 이제 이 기계를 들고, 그리고 빨랫감을 들고 물가까지 와서 빨래를 이제 돌려놓고 잠깐 신문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빨래를 집에서 뭐 옷 같은 거를 들고 나와서 여기서 기계를 돌리고 그 다음에 젖은 걸 다시 들고 가는 거는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빨래는 기본적으로 이런 장비들을 실어나려고 하는 그런 성인 남성의 일, 그리고 이거보다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면 남녀 구분 없이 이제 어른들이 이거를 갖고 와서 이제 빨래를 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일상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노동이 한번 이제 빨래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노동이 필요해서 이렇게 세탁기를 들고 왔다가 나갔다 하는 그런 엄청난 노동이 필요했던 것이 바로 세탁기가 발명되는 그런 기술혁신 이전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세탁기하고는 조금 여전히 생긴 게 좀 다르지만 이제 간편한 집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탁기가 이제 발명이 된 겁니다.
아까 보셨던 그 정말 그 크고 우락부락한 그런 세탁기가 아니라 그 이제 아주 작아진 이제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탁기가 이제 발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 세탁을 한번 하는데, 그 빨래를 한번 하는데 들어가는 노동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그 빨랫감을 들고 나가고 막 다시 들어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금방 할 수가 있고 훨씬 더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훨씬 더 그 쉬운 일이 되면서 이 세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더 이상 남성의 일이 아니라 여성의 일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여성이 집에서 집안일로 하는 게 이제 세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리 잡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세탁을 하기 쉬워지니까 그만큼 청결도에 대한 기준도 같이 올라갑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실 세탁이라고 하는 거는 몇 주에 한 번 하는 건데, 이제는 집안에서 더 간편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탁을 2, 3일에 한 번 하고, 그러면 더 간편하게 하게 되면서 뭐 거의 매일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옷에 뭐 예를 들어서 고추장을 묻히고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조금씩 이상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게 전혀 그 세탁기가 이렇게 아주 간편한 형태로 발명되기 이전에는 옷에 무언가를 묻히고 다니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당연히 뭔가 묻을 수가 있는 거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자연스럽게 다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 주변을 둘러보면 뭐 버스나 지하철을 타서 사람들을 보면 옷이 다 엄청나게 깨끗합니다. 아주 거의 새 옷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로 다 입고 다니는데, 그게 그만큼 이제 청결도의 기준이 올라가서 옷을 조금이라도 더러운 걸 묻히고 다니면 그거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인식이 안 좋다라는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실제로 이 관련된 제품을 파는 회사들에 의해서 더 조장되기도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는 이 세탁기의 발명과 함께 같이 이제 발명된 세탁세제를 이제 판매하기 위한 그런 광고 문구예요. 191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100년 전에 그 세탁세제를 이제 광고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문구를 이제 보시면, 왜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자녀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탁세제 가지고 더 자주 세탁을 하면 옷을 더 자주 빨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세균을 다 제때제때 없애서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의 아이가 위험에 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죄의식을 이제 심겨주는 것이죠. 그 빨래를 자주 안 한다라고 하는 거, 옛날에는 빨래를 자주 2, 3주에 한 번 하는 게 당연했다면, 이제는 빨래를 2, 3주에 하면은 이 자기 자녀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아주 그런 게으른 사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면 결국에는 이 노동을 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동이 들어갔던 그 세탁을 남자가 위주로 이렇게 했던 거에 비해서, 이제 그거에 비해서 한 번 세탁할 때 노동을 훨씬 덜 해도 되는 간편한 세탁기가 발명이 되면서 여성이 그 일을 이제 넘겨받게 됐는데, 그 넘겨받음과 동시에 그 간편함으로 인해서 더 자주 세탁이 가능하고, 또 이런 청결도에 대한 기준이 같이 올라가면서 더 자주 해야만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같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결국 여성의 세탁 노동은, 빨래 노동은 이전보다 더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건 한 50년 정도 지난 후에 1950년대의 세탁기 광고입니다. 지금 이제 세탁기의 형태는 거의 오늘날 드럼 세탁기와 거의 비슷하죠. 왼쪽에 있는 세탁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오늘날 세탁기의 모습이 이제 거의 이제 20세기 중반에 와서는 이제 현재하고 이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세탁기의 모습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걸 누가 사용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여러분이 보셨던 그 사진에서는 남자가 세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세탁기를 여성이 사용을 하고 있죠. 여성이 사용을 하는 거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더 간편한 이제 세탁기를 사용을 해서 더 자주 이제 세탁을 해야 하는 게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이 과정이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회 인식의 변화와도 같이 맞물리면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 더러운 옷을 입으면 더러운 옷을 그냥 그 더러운 옷을 입은 그 자체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으면 이제는 저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의 그 집안 관리인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같이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아이가 옷이 더럽습니다. 옷이 더러워요. 그러면은 저 아이는 옷이 더럽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아이의 엄마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탁기라는 아주 간편한 그 기술이 나옴으로써 오히려 그런 도덕적인 책무 같은 것들이 여성한테 이제 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제 전업주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제 전업으로 주부를 하는 일. 그 전업주부의 그 역할이 이제 여성한테 완전히 이제 귀속이 됩니다.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요리를 하거나 세탁을 하거나 이런 엄청나게 많은, 한 번 할 때마다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은 뭐 남녀 할 거 없이 그냥 어른들이 다 그냥 함께 모여서 노동했던 것과 다르게, 냉장고가 발명되고 세탁기가 발명되고 그런 각종 그런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 옷을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더 간편하게 바뀌면서, 그것들이 모두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고 집 바깥이 아니라, 그러면서 집안일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집안일을 전담하는 사람이 바로 전업주부가 되고, 그 전업주부는 여성이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그런 그 구도가 만들어진 게 20세기 중반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세탁기나 냉장고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여성들이 더 가정 집안일을 하는 그런 전업주부로서의 역할이 더 강조가 되면서 예전에 남녀가 같이 일했던 것도 여성이 하는 일로 점점 고착화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겪었던 것이죠. 이런 그 기술혁신이 한번 일어났을 때 그 노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가지고 제가 세탁기의 그 사례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탁기라고 하는 거가 발명되면서 단순히 우리의 그런 인간의 그 노동이 총량이 줄어든 게 아니다라는 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여성이 하는 그 노동을 더 안 보이게 한 측면이 있죠. 그 기계들이 다 아주 간편하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기계들을 사용하는 그 여성의 노동이 오히려 더 사실 더 많아진 면이 있지만, 그 많아진 노동을 비가시화하는 거죠. 안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혁신으로 인해서 노동이 실제로 경감되고 노동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원래 그 노동이 더 늘어나기도 하는데, 바로 그 늘어난 노동을 안 보이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꼭 이 남녀 문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술혁신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논의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탁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술혁신 뭐 그런 거에 이제 대표적인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기술혁신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뭐 AI, 그리고 뭐 SNS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된 데는 바로 이 인터넷망, 케이블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것이죠. 전 세계를 휘감고 있는 이 케이블망 덕분에 우리가 인터넷도 사용을 하고 그런 IT 기술에 기반한 각종 기술혁신의 산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기술혁신의 그 결과물을 사용을 할 때 바로 그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한 엄청난 그 노동을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진은 그 전 세계에 이제 깔려 있는 해저 인터넷 케이블망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그 케이블망이 전 세계 도처에 깔려 있는데요.
이 케이블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케이블망을 이제 전 세계로 까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동이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이것을 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깔고 나서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게 바다 밑에 있기 때문에 물고기들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상어가 뜯어 먹기도 하고 개가 이걸 뜯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해저 케이블 있는 곳으로 잠수부가 들어가서 이걸 이제 고치는 그런 이제 노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노동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이제 기술혁신의 결과물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노동으로부터 해방된다, 뭐 노동에서 이제 해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자리가 없어진다 라고서 이제 그런 굉장히 암울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극단을 가든 간에 이제 기본적으로 노동을 우리가 사실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의 뒤에 가려진 그 기술혁신이 의도적으로 자꾸만 가리는 그런 바로 이런 노동, IT 같은 경우는 이런 해저 케이블을 이제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고,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에서의 기술혁신은 그 여성의 노동을 자꾸만 가리고 지우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죠. 우리가 이런 노동의 가치를 이제 뒤에 지워진 그런 노동의 가치를 가끔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주 가끔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이런 기술혁신의 산물, 이런 과학기술이 모종의 이유로 작동하지 않을 때, 이거를 유지보수하는 그 노동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뒤늦게 깨닫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이제 그 뒤늦게야 한번 무언가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야 이 노동의 가치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인터넷이 끊겼을 때 이제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죠.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인터넷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인터넷이 정말 공중에 있는 정말 우리 클라우드 같은 그런 정말 구름과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는데, 데이터가 정말 이제 공중에 떠 있고 내가 뭔가 업로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 데이터를 위에 공중에 띄우고, 그런 아무 무게도 없고 아무런 그런 노동도 없는 그런 이제 그 기술혁신의 산물로 생각하는 것이, 사실 어느 순간 작동을 안 하고 전산망에 오류가 났을 때 비로소 그 전산망을 계속 작동 가능하게 하는 그런 지속적이고 아주 꾸준한 노동이 이제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세탁기가 발명되기 이전의 그 집안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협업하는 그런 집안일이었던 것이, 세탁기가 발명되면서 더 간편해지고 또 동시에 청결 기준이 상승하면서 결국에 그 빨래의 몫이 여성에게 가게 되면서 그런 전업주부의 역할이 부여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그 여성이 사회 진출이 오히려 더 저해되는 그런 이제 결과로 이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 기술혁신이나 발명은 그 자체로 인간의 노동을 줄이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집단의 노동을 자꾸만 안 보이게 만들고 그 성격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제 규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잘 작동할수록 그런 노동은 점점 더 안 보이게 되고, 그런 안 보이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노동을 자꾸만 경시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정상적인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매일같이 투입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 노동을 우리가 자꾸만 인식하고 그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것으로 현대사회와 과학기술 6차 시에 걸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만나 뵙지만 이제 과학기술사나 과학기술과 사회와 같은 그런 또 오프라인 수업들을 통해서 또 더 다양한 사례들과 더 깊이 있는 논의들을 더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